수학 시간입니다. 먼저 선생님은 여러분께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원 수화연산이라는 대단원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 소인수분해를 무사히 마쳤기 때문입니다. 훈령이 잘 따라왔고요. 오늘부터 나가는 두 번째 중단원 정수와 유리수도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단, 이번 단원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오개념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는 첫 번째 무엇부터 배우냐 하면은 양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양수 그리고 음수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배우냐? 양수, 음수 개념을 활용해서 정수 그리고 유리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체계, 유리수의 분류체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절대값 그리고 수직선 표현 방식을 배움으로써 우리 정수, 유리수의 대소관계까지 배우게 됩니다. 대소관계라고 하면은 크고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끼리 비교해서 어느 수가 크고 어느 수가 작은지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첫 번째 정수와 유리수 배우게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24페이지 피시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 36.5도. 추운 겨울에도 체온은 36.5도를 유지하는데요. 1도만 낮아져도 체온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몸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겨울잠을 자는 동물도 있는데요.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은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서 이 지역에 사는 북극 땅다람쥐는 추워지기 시작하는 8월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 긴 겨울잠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땅속이라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을 막지는 못해서 북극 땅다람쥐의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온에 따라 체온이 최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뇌나 혈액이 얼어 동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2, 3주에 한 번씩 몸을 떨어 체온을 36.5도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덕분에 북극 땅다람쥐는 긴 겨울잠에서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 36.5도에서 영하 3도까지 극심한 체온 차이를 이겨내는 북극 땅다람쥐. 참 대단하죠? 이처럼 체온이나 기온을 표현할 때 영상과 영하를 나타내기 위해 부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영상 보셨습니까? 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수와 음수, 그리고 정수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양수와 음수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정수를 분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양수, 음수, 그리고 정수가 되겠죠. 양수, 음수를 배우면서 우리는 양의 부호에 대해서 그리고 음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양수, 음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정수를 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해서 2021년에 발표한 청소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정확히는 8시 20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8시간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A라는 학생은 6시간, 또 B라는 학생은 9시간 이렇게 평균
수면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8시가 평균이 되는 거고 이것이 또 이제 기준이 되면서 이것이 기준이 되면서 우리 A라는 학생은요. A라는 학생은 수면 시간이 평균보다 2시간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보면은 이렇게 2시간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학생 B는 수면 시간은 평균보다 1시간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준보다 위에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다와 이렇게 많다, 적다와 많다라는 이런 개념은요, 이렇게 보면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반대의 개념.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 있었을 때에는 특히 수량을 다루는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뭐 2시간 적다를 이렇게 음의 부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의 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많다. 이 경우에도 많은 경우는 양의 부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면요.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그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언어로서 이렇게 음의 2 그리고 양의 1 이렇게 적으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다룰 때에는 이렇게 반대가 되는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을 가지는 수량을 다룰 때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느 한쪽은 양의 부호, 어느 한쪽은 음의 부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부호를 이렇게 이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음의 부호는 이 기호를 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부호를 가진 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부호를 가진 수,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은 양의 부호, 어느 한 부분은 음의 부호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때 기준은 보통 이제 0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0을 기준으로 삼고 그 중에 이제 양의 부호 또 이제 그거보다 작은 경우는 음의 부호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이렇게 양의 3 그리고 음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이 기호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했냐 하면요. 이렇게 3 더하기 1, 3 빼기 1처럼 이렇게 덧셈 기호로서 혹은 뺄셈 기호로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렇죠. 부호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부호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이거는 덧셈과 뺄셈의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고 그 수를 나타내는 부호구나 아니면 덧셈 혹은 뺄셈의 연산 기호거나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대되는 그 개념을 갖는 녀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양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증가, 상승, 영상, 해발, 이익, 수입, 지상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럼 그런 반대 개념으로서 음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 생각해보면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소가 있겠죠? 감소. 그리고 상승이 있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거꾸로 그렇죠. 상하강 뭐 이렇게 있겠죠. 상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증감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몇 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영하. 영하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해발이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해저입니다. 해저. 그리고 해발과 해저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해수면 이렇게 됩니다. 해수면. 이렇게 해수면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이 이렇게 바다가 있죠? 거기에 이제 해수면이 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은 보통 0으로 삼는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었을 때 해수면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높냐 했을 때 이때 해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해저는 이제 바다 깊숙이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다 안에도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해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구. 그래서 해수면으로부터 이렇게 잰대요. 그래서 이걸 잰 것을 해저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으면 그렇죠. 손해가 있겠죠. 반대 개념으로서. 그리고 수입이 있으면 또 지출이 있겠습니다. 또 지상 그리고 지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상하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하면 몇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발 해저 그리고 이익과 손해 그리고 수익과 지출 이렇게 더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부호가 필요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8848m. 이렇게 화질이 좀 좋진 않죠. 하지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는 이제 해수면을 기준으로 이제 높이를 삼는다 이렇게 얘기 나왔죠. 해발 8848m라는 것은 그렇죠. 양해부호를 이용해서 플러스 8848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해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죠. 해저는 음의 부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더라. 11034 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듯 해발 해저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사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문장 속에서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는 1년 전 초등학생이었다. 1년 전. 전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고 그러면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과거를 음의 부호, 그 다음에 미래를 양의 부호로 쓰면 좋겠죠. 그래서 1년 전이니까 1년 전은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한 달 전보다 몸무게가 8kg 빠졌다. 예, 몸무게가 늘어나면 양의 부호를 쓰면 좋겠죠. 근데 이제 빠졌으니까 감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km 빠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 2층까지 있다. 그쵸. 그 지하 2층.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의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음의 2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나는 지난번보다 수학시험 점수가 10점이나 올랐다. 10점 올랐다. 상승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부호를 이용해서 양의 10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나는 작년과 비교해 키가 8cm나 컸다. 이것도 상승의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양의 8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늘 최고 기호는 영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양의 18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음의 부호를 사용한 것, 음의 부호를 이렇게 사용한 것은 음의 부호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음수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의 부호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양수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수, 양수 이제 이해 가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양수, 음수 교과서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봤을 때 그렇구나. 양의 부호가 붙인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의 부호가 붙은 수를 우리는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양수라 하고 음의 부호가 붙은 수를 뭐로 한다?
음수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0보다 큰 수는 그렇죠. 양수가 되겠고 0보다 작은 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 양의 부호가 붙은 수는 양수, 음의 부호가 붙은 수, 음수, 그리고 0보다 큰 수는 그렇죠. 양수, 0보다 작은 수는 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기준으로 삼아서 0보다 큰 수는 양수이고 그 양수는 양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0보다 작은 수는 음수 이렇게 되고 이 음수는 음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는 양수와 0과 음수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즉,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은 0은 양수도 그리고 음수도 아니게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미치친 수를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의 부호가 붙은 수, 그렇죠. 음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양의 부호가 붙은 수, 양수, 그리고 음의 부호, 음수, 양의 부호, 양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양수, 음수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양의 정수, 음의 정수를 표현할 건데 양의 정수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자연수에 양의 부호가 붙은 수 이를 양의 정수라 하고요.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0을 포함해서 우리는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에는 1, 2, 3, 4 이렇게 등등등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호를 붙여서 그렇죠. 양의 부호를 붙이면 이것을 뭐라 한다? 그렇죠.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의 정수는 양의 부호를 생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양의 정수랑 이 자연수의 개념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양의 정수는 이제 0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이제 작은 부분, 음의 부호를 붙여서 만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음의 정수가 되겠고, 그럼 음의 정수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 음의 부호를 붙인 수, 음의 부호를 붙인 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를 다 합해서 뭐라 한다? 그렇지. 정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하나 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양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0보다 3 큰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음의 2 같은 경우는 반대로 0보다 2 작은 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큰 수, 뭐뭐보다 뭐뭐 큰 수, 뭐뭐보다 뭐뭐 작은 수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 중에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각각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의 정수는 이렇게 양의 부호를 쓴 그렇죠. 양의 6 있겠고 그 다음에 9가 있겠습니다. 9 여기에는 양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연수와 양의 정수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뭐가 그렇죠. 음의 5가 있겠고 음의 3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찾았는데 하나 안 칠한 게 있습니다. 0이 있습니다. 0은
그렇죠.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수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양의 정수와 그리고 음의 정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의 정수는 자연수랑 같다. 그래서 양의 부호를 붙이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다 배워봤고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꼭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집 풀어서 우리 내면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 때에는 프리노트에 작성을 하면서 풀면 더 이제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에 이어서 정수 배웠죠? 정수와 유리수 중에서 정수 배웠고 새로운 수,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유리수를 분류하겠고요. 이제 시간이 더 되면 수의 이제 크기, 비교,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지를 비교하는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습을 하시고요. 네, 일산 양일주 파이팅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